변압기의 1차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1차 측 권선수를 2배로 하면 최대 자속과 여자 전류는 어떻게 변하는가? 단, 변압기 철심은 포화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먼저 이 유기기전력, 이 변압기의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44 F의 최대 자속 파이 M의 권수 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최대 자속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파이 M이라는 것은 4.44 곱하기 F의 N 분의 유기기전력 E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최대 자속이란 것은 최대 자속은 권선수 N에 반비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1차 측 권선수를 2배로 한다 했을 때 이 최대 자속은 권선수와 반비례하니까 우리는 이 최대 자속이 2분의 1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보기를 보면 3번과 4번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자 전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여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자 전류 I0는 누설 리액턴스 X L분의 우리가 1차 측의 전압을 일정하게 한다 했으니까 V1이 되겠죠. 여기서 이 분모의 XL은 원래 사실은 이 권선의 저항, R값도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 값은 매우 작기 때문에 실제로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XL에 의해서 이 여자 전류 I0는 누설 리액턴스 XL에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XL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XL은 누설 리액턴스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오메가 L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적으면 오메가는 2 파이 F고 L은 L분의 뮤 S의 N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자 전류는 누설 리액턴스에 반비례를 하니까 이 여자 전류는 여기에 제로가 빠졌네요. 이 여자 전류 I0는 권선수의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1차 측 권선수를 2배로 한다 했으니까 이 여자 전류는 권선수 제곱에 반비례한다 해서 이것은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보시면 삼상 변압기의 Y 델타 결선은 변압기 권선에 흐르는 제3고조파 성분을 억제할 수가 있다. 이것은 델타 결선의 특징이죠. 이 델타 결선이라는 것은 이 결선 내에 제3고조파 전류가 순환을 하기 때문에 이 Y 델타 결선 역시 이 제3고조파 성분을 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삼상 변압기는 경제성, 효율 등에서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다. 당연히 이 단상 변압기 세대를 사용해서 삼상 변압을 하는 것보다 이 삼상 변압기 한 대만 사용해서 삼상 변압을 하는 것이 당연히 경제성과 효율 등에서 더 유리하겠죠. 대신에 이 삼상 변압기는 한 상이 고장이 나면 그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누설 변압기는 전기 용접 등에서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 누설 자속을 크게 한 변압기이다. 이 누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정한 소전류, 즉 정전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 누설 자속을 크게 한 변압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용접같이 일정한 전류를 공급받아야 하는 곳에서 이 누설 변압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보기가 틀렸고 마지막 4번 탭 절함 변압기는 2차 전압의 변동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 탭 절함 변압기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반 변압기는 이런 식으로 변압기 1차 측에 V1이라는 전압을 공급하면 이 권수비에 따라서 2차 측에 V2만큼 전압이 승합하거나
강압을 하겠죠. 이때 이 1차 측 전압이 변동을 하게 되면 이 권수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 2차 측 전압 V2 역시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탭절한 변압기는 이 1차 측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탭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1차 측 전압이 변동을 했을 때 이 탭이 이동을 해서 이 전체 권수비를 조정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2차 측 전압의 변동을 보상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바로 이 탭절한 변압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도 맞고 틀린 적절하지 않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가 운전 중 갑자기 삼상 단락을 일으켰을 때 그 순간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상 단락을 일으켰을 때 그 단락 전류를 한번 살펴보면, 단락 전류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초기에는 매우 큰 단락 전류가 발생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초기에 단락 전류가 큰 구간을 기준으로 나눠서 단락 전류가 큰 구간을 돌발 단락 전류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락 전류를 지속 단락 전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돌발 단락 전류는 초기에는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 이 돌발 단락 전류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속 단락 전류는 당연히 누설 리액턴스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그리고 이때는 전기자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리액턴스,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속 단락 전류는 이 두 가지의 리액턴스에 의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지속 단락 전류가 리액턴스 성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락 전류가 더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삼상 단락을 일으켰을 때 그 순간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돌발 단락 전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누설 리액턴스니까, 보기에서 이 누설 리액턴스는 전기자 누설 리액턴스와 계자 누설 리액턴스로 나눌 수 있으니까 정답을 고르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전기자 반작용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면, 이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 발생된 기자력이 주 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첫 번째로 이 자속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자 작용이 발생을 해서 주자속이 감소하고 유기 기전력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는데 발전기는 회전자의 회전 방향, 전동기는 회전자의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중성축 부근에 부분적인 전압 상승이 발생을 해서 그곳에 위치한 브러쉬에 불꽃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 대책으로 보상 건선을 설치하고 또는 보극을 설치하거나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축으로 이동하는 방지 대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보기로 살펴보면 1번부터 중성축의 이동, 자속의 감소, 유기 기전력의 저하는 모두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영향이 되겠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절연 내력의 저하는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정전압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류와 회전수의 관계를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해당 그래프는 이 부하 전류가 변화를 할 때 이 회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속도 특성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전부하 전류 이하의 동일한 전류에서 이 전동기의 회전수가 큰 순서를 한번 나타내 보면, 위에서부터 직, 분, 차로 직권, 가복권, 분권, 차복권 순으로 회전수가 크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정전압 직류 직권 전동기의 전류와 회전수의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이 직권 전동기 관계를 쭉 따라 내려가면 D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출력이 200kW인 직류 발전기의 효율이 85%이면 전손실의 값은 약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직류 발전기의 효율, 이타를 식으로 나타내면 입력분의 출력이 되겠죠. 이때 우리는 이 식을 바꿔 적으면 입력은 발전기에서 출력 플러스 전체 손실, 문제에선 전손실이라 했으니까 전손실 분의 출력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퍼센트로 값을 바꾸고 싶다면 이곳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문제의 값들을 대입하면 효율은 85%이고 출력은 200kW니까 출력 200 더하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손실 이것 분의 200이 되고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전손실이니까 전손실에 대해서 한번 식을 나타내면 전손실은 85분의 200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고 이곳에 마이너스 2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값을 계산을 하면 35점 XX 값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약 얼마인지를 묻고 있으니까 보기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ET는 루트 2 V 사인 세타를 할 때 이 회로의 직류 전압의 평균치는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상 반파 정류 회로에서 직류 전압의 평균치를 식으로 나타내면 V DC는 최대 전압 VM에 이것을 파이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최대 전압을 찾아보면 바로 이 루트 2 V가 최대 전압 V M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값을 대입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한번 대입을 하면 VM은 루트 2 V가 되고 이것에 파이를 나눈 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류 전압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보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기의 전압을 20% 낮추면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는 약 몇 %가 낮아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삼상 유도기에서 토크와 전압의 관계를 살펴보면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이 토크는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 모두 성립을 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압이 변화를 했을 때 토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문제에서 전압을 20% 낮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전압의 80%가 되겠죠. 그러면 0.8 V가 되었을 때 이때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 관계를 가지니까 0.8의 제곱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하면 0.64T가 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토크가 36%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답안을 찾아보면 이 기동 토크와 최대 토크는 동일하고 토크가 36% 낮아졌다고 했으니까 답안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전동기에서 인가전압은 일정하고 주파수가 감소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동기속도 NS는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P분의 120 F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주파수가
감소를 했을 때 분자가 감소하니까 동기 속도 역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누설 리액턴스 XL은 이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유도성 리액턴스니까 오메가 L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고 곱하기 L이 곧 누설 리액턴스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주파수가 감소한다면 당연히 이 누설 리액턴스도 감소를 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조금 더 밑에다 적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철소는 히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으로 분류가 되죠. 그럼 히스테리시스 손은 P, H라 하고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K에 F에 B에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와류손 P, E라고 하는 것은 식으로 나타내면 K에 T에 F에 B에 전체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바꿔줄 건데 이 유기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4.44의 F의 최대 자속 파이 M의 권선수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최대 자속을 우리가 자속 밀도와 면적량으로 바꾸어주면 이 공식은 4.44의 F의 자속 밀도 B의 면적량 단면적 S로 표현이 가능하고 N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4.44랑 이 단면적 S랑 권선수는 모두 일정하니까 이 값을 날리게 되면 우리는 이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F분의 2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이곳에 대입을 해주면 이 히스테리시스 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입을 하면 K의 F분의 이 제곱이 되고 와류손은 K의 제곱을 해주면 T의 2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와류손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감소했을 때 이 와류손은 이 F값이 없으니까 무관하게 되겠죠. 그리고 히스테리시스손은 주파수가 감소를 하면 히스테리시스손은 분모가 감소를 하니까 히스테리시스손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손은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철손 역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효율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효율이라는 것은 이 철소는 손실이죠. 당연히 이 손실이 주파수가 감소해서 철손이 증가를 하면 손실 역시 증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 손실이 증가하면 효율은 반대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로 한번 가보시면 보기에서 첫 번째로 동기 속도가 감소하고 철손이 증가한다. 동기 속도는 감소하고 철손은 증가한다. 맞는 답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고 철손이 증가한다. 누설 리액턴스는 감소하니까 틀린 답안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효율이 나빠지고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 효율은 나빠지고 누설 리액턴스도 증가를 하니까 3번 답안도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기 속도가 감소하고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동기 속도는 감소하고 효율도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4번 답안도 틀려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상 60Hz 전원에 연결된 3상 4극 유도 전동기가 1710rpm으로 회전할 때 회전 자개의 속도와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전 자개 속도를 계산하면 회전 자개 속도 NS는 P분의 120 F가 되죠. 문제에서
P는 4극이고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Hz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1800 RPM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회전 자개 속도도 알고 회전 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 슬립 S라고 하는 것은 회전 자개 속도 NS분의 NS 마이너스 회전 속도 N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1800 분의 1800 마이너스 1710이 되겠죠. 그럼 이 분자는 90이 되니까 1800분의 90은 0.0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회전자 전류의 주파수, 즉 이 회전자가 운전을 할 때 주파수 F, 이 S는 우리가 이 회전자가 정지를 했을 때 주파수, 회전자가 정지를 했을 때 주파수의 슬립 S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우리가 슬립은 0.05라 했고 정지 시에 회전자 주파수는 60Hz니까 60을 대입을 하면 정답은 3Hz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기를 답안을 골라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환기 중 교류 출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사이클로 컨버터와 듀얼 컨버터는 모두 이 교류 전력을 다른 교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 컨버터와 듀얼 컨버터 모두 출력은 교류 전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초퍼라고 하는 것은 직류 전압을 다른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출력은 교류 출력이 아닌 직류 출력이 되니까 3번 보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역시 단상 교류 전압 제어기도 이 교류 전압을 제어해서 다른 교류 전압을 출력하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을 식으로 한번 나타내면 전압 변동률은 먼저 2차 측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압분의 2차 측 변압기의 무부하 단자 전압 마이너스 2차 측 전격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선 이곳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다르게 나타내면 이 식은 곧 V EM분의 이 무부하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니까 이것은 곧 전압 강화, 즉 손실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퍼센트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하여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다. 당연히 2차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전압 강화, 즉 손실이 작은 거니까 당연히 좋겠죠. 전부하 시와 무부하 시의 2차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전압 변동률이라는 것은 이 무부하 시와 전부하 시의 2차 단잡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2번 답안 역시 올바른 게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의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 전압 변동률이 변화한다는 거는 이 2차 측 전격 전압이 변화한다는 거고 이것은 곧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 출력과 같이 이 출력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이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의 이 전압 변동률은 서로 반비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60Hz 전원에 연결된 3상 4극 유도 전동기가 전격 전압에서 10HP의 전격 출력을 내고 있다. 이때 회전자 회전수와 2차 측 효율은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회전자 동소는 350W,
회전자 입력은 전동기 출력과 회전자 동선으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 전격 출력 또는 기계적 출력 P0는 문제에서 지금 마력 10h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hp에 746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하면 7460W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회전자 동선, 즉 2차 측 동선은 350W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2차 측 입력 P2는 문제에서 철손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이 기계적 출력과 이 2차 측 동선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7460 플러스 350을 계산한 7810W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 2차 측 입력대, 2차 측 동선, 전격 출력을 슬립에 대한 관계로 한번 나타내보면 1대 S대 1-S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동선을 이렇게 곱해주고 2차 측 입력을 이런 식으로 곱해줬을 때 우리는 이 슬립을 한번 나타내보면 슬립은 2차 측 입력분의 2차 측 동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산하면 7810분의 350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약 0.04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기속도 NS를 한번 구해보면 NS는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 F가 되죠. 이것을 한번 대입하면 문제에서 P는 4극이라고 하고 이것 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산하면 1800 RPM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슬립도 알고 동기 속도도 알고 있으니까 회전자 속도 N을 계산하면 이 회전자 속도 N은 동기 속도 NS에 1-S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1800에다가 1-0.045를 계산을 하면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대략 1719 RPM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차 측 효율을 계산해 줘야 하는데 2차 측 효율을 사실 이미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우리는 2차 측 입력 P2분의 출력 P0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퍼센트로 나타냈지 않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대입을 해주시면 7810분의 7460이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대략 0.95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이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도 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기부터 보시면 농형 유도기는 발전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유도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농형 유도 발전기 또는 권선형 유도 발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농형 유도기 역시 발전기로 사용할 수가 있고 첫 번째 답안은 틀린 게 되겠죠. 다음으로 풍력 발전기와 같은 가변 회전력 동력원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유도 발전기라는 것은 풍속이 변하는 장소, 즉 가변 회전력 동력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기 발전기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유도 발전기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풍력 발전기와 같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 저항 조정으로 전류를 제어하고 이것을 통해 토크 특성을 변화시켜서 발전기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형 유도기는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커패시터를 병렬로 연결한다면 발전기로 동작이 가능하다. 이
유도 발전기의 단점 중 하나가 바로 스스로 이 무효 전력을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전원에 이런 식으로 컵페이스터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무효 전력을 공급받는다면 발전기로 동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변압기 회로에서 부하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 A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R1은 1600, R2는 100이다 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권수비 A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2차 측 전압 V2분의 1차 측 전압 V1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 2차 측 권수 N2분의 1차 측 권수 N1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또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게 바로 이 전류는 반대로 I1분의 I2가 된다는 것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트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R2분의 R1 또는 루트 Z2분의 Z1 또는 루트 L2분의 L1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R2에 공급되는 전력이 최대로 되는 변압기의 권수비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권수비 A는 루트 R2분의 R1이 되고, 값을 대입하면 루트 R2는 100이고 R1은 160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면 10분의 40이 되고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격이 5kW, 전격 전압이 100V, 전기자 전류가 50A, 그리고 1800rpm인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이때 무부하 시 단자 전압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계자 전압은 50V, 계자 전류는 5A, 전기자 저항은 0.15mm이고 브러쉬의 전압 강하는 3V다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조건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필요한 조건들만 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이 계자에 전압이 인가가 되면 이 계자에는 자속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자속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은 이 발전기에 다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전기자 저항을 0.15mm라 하고 전기자 전류는 50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격이 이때 5kW가 되고 전격 전압은 100V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전격 전압 V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전격 전압 V는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와 전기자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잘 보시면 브러쉬에 의한 전압 강화까지 고려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브러쉬에 대한 전압 강화까지 묻게 되면 이 값 역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의 전압 강화를 대문자 B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인데,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는 건 이렇게 회로를 개방을 하고 이때 전압이 곧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겠죠. 저는 그 전압 값을 V 제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라는 거는 이 회로가 개방된 거니까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과 값이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냐는 곧 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 기전력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유기 기전력을 계산을 해주면 되고, 위식에서 유기 기전력만 남기고 나머지 값을 전부 넘기게 되면 V 플러스 I A R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V는 100V이고 더하기 IA는 5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은 0.15
1옴이고 여기에 더하기 브러쉬의 전압 강화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을 계산을 하면 50 곱하기 0.1은 5니까 108V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에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위칭 주기가 10마이크로세크, 오프 시간 2마이크로세크일 때 초포의 입력 전압이 100V이면 출력 전압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초포의 출력 전압에 대해서 한번 식으로 나타내보면 이 출력 전압 V 제로란 것은 초포의 듀티비 D 곱하기 초포의 입력 전압 V 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듀티비 D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한 주기에 대해서 펄스가 온인 상태인 시간의 비율이 되는데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D는 스위칭 주기 T분의 T 온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면 초포의 출력 전압 V0는 T분의 T 온의 입력 전압 V I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이 온인 상태, 온인 시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오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것은 전체 주기 T-의 오프 시간 T 다시 주기에다가 오프 시간 T 오프를 빼주면 이것이 곧 T 온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값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스위칭 주기는 문제에서 10이라고 했고 온 시간은 10-2가 되고 이곳에 입력 전압 100V를 곱해주면 정답은 80V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왜 여기서 마이크로세크는 고려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마이크로세크는 분자 분모에 다 있으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입을 해주셔도 되고 이 정답을 보기에서 고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DC 서브모터의 기계적 시정수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단 R은 권선의 저항, J는 관성 모멘트, K는 DC 서브모터의 역기전력 상수, KT는 서브모터의 토크 상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기계적 시정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모터를 전격 회전수의 63.2%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계적 시정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시정수가 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터가 전격 회전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의미니까 모터의 기동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적 시정수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 기계적 시정수는 이 DC 서브모터의 역기전력 상수 K2에 DC 서브모터의 토크 상수 KT를 곱한 값에 이것 분의 권선의 저항 R에 관성 모먼트 J를 곱한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암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이렇게 단순 공식만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류회로에서 상해수를 크게 했을 경우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 정류회로의 특성을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직류 출력은 어떻게 되냐면 이 단상 반파에서는 이 교류 전압의 0.45배가 되고 단상 전파는 0.9, 삼상 반파는 1.17이 되고 삼상 전파는 1.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맥동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상 반파는 똑같이 F가 되고 단상 전파는 2F, 삼상 반파는 3F, 삼상 전파는 6F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동률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단상 반파는 121%가 되고 단상 전파는 48.2%가 되고
삼상 반파는 18.3%가 되고 마지막 삼상 전파는 4.2%가 됩니다.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직류 출력이라는 것은 이 반파에서 전파가 되거나 또는 단상에서 삼상이 될 때 이 직류 출력은 증가를 하고 이 맥동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맥동률만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에 해당하는 정답만 골라주시면 되는데 3번 맥동 주파수는 증가하고 맥동률을 감소한다. 이것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답안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슬립이 발생할 때 회전력이 발생된다. 맞는 선지가 되죠. 두 번째로 회전 방향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하여 정의가 된다. 이 삼상 유도 전동기뿐만 아니라 전동기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그리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전자의 회전 속도가 증가를 할수록 슬립은 증가한다. 이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슬립은 동기 속도 n s분의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회전 속도가 증가를 할수록 슬립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회전자 속도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니까 슬립 역시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3번 보기가 틀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하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 이하로 운전돼야 한다. 당연히 이 회전자의 회전 속도는 이 동기 속도보다 반드시 그 이하로 운전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시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에 있어서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물으면 바로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문제에서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묻는다면 바로 성층 철심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를 하기 위함이고, 이 성층 철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와류 손을 감소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단락비는 기계의 특성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수치로서 동일 정격에 대하여 단락비가 큰 기계가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풀기 위해 단락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단락비는 단락 전의 정격 전류와 단락된 후의 단락 전류와의 비를 묻는 것으로서 IM분의 IS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말해보면 단락 시 정격 전류와 같은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분의 무부하 시 정격 전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자 전류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락비가 큰 기기를 사용했을 때 특징은 동기 임피던스가 작고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전기자 반작용, 효율이 낮고 또 퍼센트 임피던스도 작으며 대신에 안정도가 좋고 계자 철심, 선로의 충전 용량, 과부하 내량이 크다는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를 보시면 첫 번째로 동기 임피던스가 적어지고 충전 용량이 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송전선의 충전 용량이 곧 선로의 충전 용량이 크다와 같다기 때문에 첫 번째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두 번째로 극수가 적은 고속기가 된다. 우리가 이 단락비가 큰 기계는 기계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기계가 크다는 것은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 F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기계가 클수록 동기속도는 작아지게 되고, 동기속도가 작다는 것은 바로 이 극수가 크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극수가 크고 속도는 적은 저속기가 됩니다. 다음, 과부하 내량이 크고 안정도가 좋다, 전압 변동률이 작다 모두 단락비가
큰 기기의 특징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텝 모터의 특징을 나열한 것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스텝 모터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스텝 모터는 첫 번째로 펄스 입력으로 오픈 루프 제어가 가능하며 간단하다입니다. 여기서 말한 이 오픈 루프 제어가 무엇이냐면 이 말의 반대가 페루프가 되는데 우리는 페루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오차값이 발생을 했더라면 우리는 다시 페루프를 통해서 그 오차값을 조정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스텝 모터는 그 반대인 오픈 루프 제어가 가능한 거니까 이 말은 곧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로 디지털 신호를 제어함으로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앞서 말한 펄스 입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 즉 접속이 쉽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스텝당의 각도 오차가 적고 오차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동 및 정지, 정회전, 역회전의 응답성이 좋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스텝 모터가 변속이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유지력이 있어서 브레이크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지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펄스 신호의 주파수에 비례한 회전 속도를 얻어지며 광범위한 변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보기로 넘어가면 1번부터 피드백 루프가 필요 없이 오픈 루프로 쉽게 속도 및 위치를 제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를 직접 제어할 수 있어서 디지털 기기와 인터페이스가 쉽고 또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며 정, 역전 및 변속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은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있고 누적이 된다. 그런데 각도 오차는 물론 적지만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이 각도 오차가 누적이 되진 않았죠. 그래서 답안을 고르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에서 극수는 4극, 한 극의 자속수는 0.06V에버, 회전 속도를 1800rpm, 코일의 권수를 100회라고 했을 때 이때 유기 기전력의 실효값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단 권선 개수 K는 1이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동기 발전기에서 유기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식으로 나타내면 4.44의 주파수 F의 자속 파이 권수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문제에서 권선 개수까지 주었으니까 권선 개수 K까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이 자속수와 권수 그리고 권선 개수에 대한 정보는 있는데 이 주파수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파수를 구하기 위해서 N, S는 P분의 120F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주파수니까 이것을 주파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F는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대로 문제에 있는 값과 대입을 해주시면 120분의 NS는 1800이 되고 극수는 문제에서 4극이라고 했으니까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계산하면 주파수 F는 60Hz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그대로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끝이 나는데 한번 대입을 해보면 4.44의 주파수는 60이 되고 자속은 문제에서 0.062라고 하고 권수는 100이 됩니다. 여기서 권선 개수는 1이니까 따로 대입을 해주진 않을게요.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끝이 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식이 복잡한데 어떻게 계산기 없이 계산을 하나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4.44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값은 그냥 소수점을 버려서 4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0.062 곱하기 100은 6.2가 되고 이 역시 소수점을 버려서 6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것을 계산하면 4 곱하기 60에 곱하기 6이 되겠죠. 계산하면 144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점을 모두 버린 거니까 실제 답은 이거보다 더 크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1440보다 더 큰 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발전기의 V곡선에서 알 수 없는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먼저 이 동기발전기의 V곡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이 V곡선이란 것은 전력 P와 전압 V가 일정할 때 이 계자 전류를 변화시킴에 따라서 이 전기자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 전기자 전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곧 코사인 세타 역률이 1이 되는 지점이 되는데요. 이때 이 코사인 세타가 1인 점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가 작아지게 되면 이때는 동기발전기가 부족, 여자로, 이때는 리액터로 동작을 해서 뒤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을 기준으로 계자 전류가 증가를 했을 땐 이때는 과여자로 동기발전기가 콘덴서로 동작을 해서 이때는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부하가 증가를 하면 증가할수록 이 V곡선은 더 위로 향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보기를 보시면 같은 부하 조건에서 여자를 조정하면 역률이 변한다. 이때 이 같은 부하 조건에서 여자가 조정이 되면 이때 당연히 역률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1번 보기는 맞게 되고 2번은 같은 부하 조건에서 여자를 조정해도 전기자 전류는 변하지 않는다. 이때 이 여자를 조정하면 이때 역률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자 전류 역시 값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보기가 틀린 답안이 됩니다. 그리고 3번 같은 여자 조건에서 부하가 변하면 역률이 변한다. 이번엔 반대로 같은 여자 조건에서 부하가 변했을 때 그때 역률 역시 변화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은 부하 조건에 관계없이 역률을 1로 운전할 수가 있다. 이 V곡선이란 것은 우리가 이 P와 V가 일정할 때 이 계자 전류를 조정해서 이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으로 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역시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고르면 2번이 되겠습니다.